여기서 이제 가끔 문제상에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리냐면 바로 물질대사라고 하는 단어. 이 바이러스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이 바이러스를 언급했다는 이유는 물질대사의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바이러스를 먼저 하기 전에 물질대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질대사. 교과서적인 정의로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일단 내려놓고 그거보다는 물질대사는 종류가 사실 중요해요. 종류가 뭐냐면 그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있고 그 물질을 분해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 물질대사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이 합성, 분해라는 어휘보다는 이 단어를 써요. 동화작용. 물질을 합성해 작용, 여기서는 이화작용. 그래서 저분자를 고분자로,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거니까 고분자를 저분자로 이렇게 만드는, 이때 살짝만 뒤에 가서 다음 단원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니까 이러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에너지가 여기는 흡수가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합성,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고분자에서 저분자 반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져야지만 물질이 쪼개질 수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동화작용이 일어나던 이화작용이 일어나던 반드시 생물체 내에서는 효소의 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효소의 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효소가 없으면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고,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말의 뜻은 같은 말로는 단어를 에너지의 저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방출했다는 건 끄집어 뺐다라는 건 이유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딱 묶어서 에너지 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내가 약물을 먹고 해서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생물체 내에서 이제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그래서 이렇게 효소의 관여가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얘가 일어나는데,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떤 것도 하기 싫고 몸에 가만히 있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균이 온 것도 있겠지만, 몸에서 열이 나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열에 굉장히 약해요.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몸의 체온의 온도가 높으면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물질 대사를 제대로 못하고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럼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지만 에너지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인데,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이제 여기서는 광합성이 그렇고 여기는 이제 이화작용이 그렇고 호흡이 그렇고 광합성이 그렇고 막 이러는데, 그럼 뒤에 가서 하고, 그럼 머릿속에 여기서 기억할 건,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라는 아이를 볼게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아주 특이해요. 이 바이러스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무생물적 특성을, 얘는 바이러스의 가장 특이한 게 두 개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는 생명이기도 하고 무생물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창기 때는 이 바이러스를 무생물에서 생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걸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 바이러스가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다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해.
숙주 내에서 여기서 숙주라는 것은 살짝 숙주는 다른 생명체를 얘기해요. 다른 생명체. 숙주 내에서 이렇게 써놓고는 이제 어떻게 숙주의 효소를 이용합니다. 그 숙주의 효소를 가지고 물질 대사를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물이 된 거야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생물적 특성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숙주 외에서는 효소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물질인 거야. 그래서 얘는 무생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무생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숙주 내에서냐 숙주 외에서냐. 그러면 숙주 외면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걔는 물질인 거야. 얘가 물질인데 효소가 있으면 그 물질이 효소를 가지고 자기가 증식을 하든 번식을 하든 해. 그러면 생물적 특성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물질이 효소가 없으면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고 얘네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얘가 사람이든 뭐든 그냥 숙주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바이러스들도 좀 종류가 있는데 얘가 동물성 바이러스가 있고요. 식물성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균성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간단해. 숙주가 동물이면 동물성 바이러스인 거고 그 숙주가 식물이면 식물성 바이러스, 숙주가 세균이면 세균성 바이러스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로는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HIV 바이러스. 그래서 얘가 이 HIV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 에이즈야. AIDS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서 얘는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다기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물성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리 한참 코로나 막 이 시즌에 어떤 이슈가 됐던 그 뉴스가 있었냐면 영국에서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대. 그게 뭐요? 쟤도 동물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들은 웬만해서는 한 객체군, 한 종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여러 종에게는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HIV는 조금 그런데 얘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원숭이의 몸에 고정화된 그냥 공생이 아니라 기생관계로 있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원숭이에 있던 애야. 두 번째, 이 HIV는 혈액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을 거쳐야지만 질병에 옮기지, 뭐 에이즈 환자야, 서로 허그했어, 뽀뽀했어, 병에 옮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걔를 깨물었어. 좀비처럼. 그래도 병에 옮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깨물어서 피가 났고 걔도 나를 깨물어서 피가 났어. 그러면 혈액성이기 때문에 옮겨져요. 이 두 가지 합쳐보자. 원숭이 병이야? 사람에게 왔어. 그럼 원숭이가 사람을 물고 사람이 원숭이를 물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교배는 피가 오고 간 건 아니지. 근데 피와 오고 간 거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동남아에서 에이즈 환자가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 에이즈 환자였던 거야. 근데 도망을 했어. 그래서 복수를 한다고 업소에 취직을 한 거야.
그 실제로 어떤 가정주부인데 외도한 적이 없거든. 근데 검사 받으러 갔다가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온 거야. 그 난리가 났지. 근데 남편은 그런 증상이 없어. 그 얼마나 남편 없이 이런 일이 됐겠지? 검사해봤더니 HIV는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남편이 양성자였던 거야. 난리 났지. 나중에 이제 HIV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식물성 바이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TMV에서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요건 좀 별로고 요게 조금 자주 나와요. 여기 요 세균성 바이러스가 좀 자주 나오는데 뭐냐면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되고요. 현상만 이해해주면 돼요. 생김새가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대충 요런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얘가 왜 이러냐면 요걸 알면은 바이러스가 숙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랑 언젠가 그 영화 중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 그거랑 굉장히 이렇게 SF 영화가 마냥 허구로 만들진 않아요.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굉장히 바탕으로 해서 만들거든. 한번 현상을 볼게요. 여기에 이제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이 있으면 자 색깔펜을 좀 달리 할게. 이 박테리오 파지가 여기 이렇게 돼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요게 핵산이야. DNA건 RNA건 핵산을 얘기하는데 요게 요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들어왔어. 그러면 얘가 이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산해서 새롭게 자기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식을 해요. 그래서 개체수가 막 늘어나. 근데 웃긴 건 여기까지는 이 세균이 몰라요. 들어와서 증식하는 과정일 때도 모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증식을 다 했어. 그러면 얘가 세균이 있으면 이 박테리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찢어, 뚫어 하고 튀어나가 버려요. 이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 때까지 보통 잠복기라고 해요. 그래서 걸리면 다른 병균들 이제 병원체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른 병균들은 들어오자마자 통증을 느끼는데 이 바이러스는 이때까지 몰라요. 왜? 얘가 계속 살 때까지는 얘한테 티를 내면 안 되거든. 다 됐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뚫고 나가버리는 거지. 그때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중에 뭐가 있는데 에일리언이라는 이제 외계 생명체가 있는데 얘가 사람을 숙주로 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살아. 다 살아. 근데 그때까지 그 인간이 자기가 몸에 그게 돌아왔는지 모르고 살아. 살다가 이제 걔가 이 애벌레 같은 애가 다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몸을 찢어버리고 뚫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바이러스는 이런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내가 왜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나눠냈냐면 요 이제 껍질에 있는 여기도 단백질로 되어져 있고 얘도 단백질로 되어져 있거든. 근데 얘가 숙제 들어와서 여기를 이 세균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비교해 보니까 이 노란색 단백질은 존재하지 않대요. 요 파란색 여기는 요 아이에 의해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요거지. 효소가 얘는 바이러스는 자체 날씨가 눅눅한가? 오늘 날씨가 오늘 흐리니? 바이러스. 그렇지. 근데 왜 흐리지? 이 자체 효소가 없습니다. 효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물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 숙주에 들어가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하면 생물인 거고 얘는 자체는 원래는 무생물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히 무서웠던 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가 우리 체내에 들어왔던 건데 진짜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원시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바이러스는 숙주 내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살다 보면 여기에 맞춰 살고 또 다른 숙주에 가면 또 거기에 맞춰 살다 보니까 진화를 해. 그러니까 진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거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건 형태라든지 어떤 구조가적인 부분에서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딱 얘는 이렇게 형태고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막아낼 수, 죽일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원시 바이러스들은 그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은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변형을 할지, 어떻게 진화를 할지, 어떻게 돌연변이가 될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됐네. 그럼 계속 어떻게 유추가 가능한데 원시 바이러스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원시 바이러스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극지방이 많아요. 아주 추운 지방. 그 아주 눈이 쌓여 있어. 그 밑에 있는 땅이 동토층이라는 거거든. 그 동토층에 원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무생물로. 그게 발현이 되고 생물이 지나가면 그 원시 바이러스가 생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멸망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핵폭탄을 여러 개 터뜨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잘못해서 낼 수 있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랑 이 원시 바이러스의 추격. 는데 일 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혀 예측이 경험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걸렸나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막 사람 죽어나고 왜냐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내성이 없기 때문이야. 모르겠지만 우리 감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니? 예전에 감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죽었어요. 네? 저항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치료제조차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걸렸다서 감기 취급하잖아. 왜? 그게 위드 코로나가 안 됐을 때 내성을 갖고서 적응 못하면 죽을 사람은 실제로 코로나 때도 건강한 사람은 안 죽어. 아프지. 근데 누가 죽냐? 질병이 있다든지 저항성이 약하다든지 나이가 고령화됐거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거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어집니다.